정말 진짜예요? 제가 들은 얘기랑 너무 다른데요? 여기 한 독일의 식당에서 아시아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들과 대화하고 있는 독일 여성이 보이는데요. 이 여성은 아시아 중년 남성들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과연 이 독일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사벨라 로아라고 합니다. 저는 공부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요. 저희 집안 자체도 교육자 집안이기도 해요. 저희 엄마도 독일에 있는 테프리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아빠도 같은 학교 대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저는 외동으로 태어나 온 집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는데요. 그래서인지 가끔 제가 생각해도 늘 배려보다는 제 위주로 생각했던 성향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성향 때문에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긴 했었습니다. 친구들이야 그렇다 치고 원래 제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부모님도 두 분 모두 대학 교수로 계시다. 부모님은 저에게 무언의 압박이라도 하듯 늘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길 원하셨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그런 집안에서 자라왔던 터라 이런 압박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단 한 번도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속을 썩인 적이 없던 터여서.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느 날은 TV에서 해외를 나가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독일이 아닌 타국에 가서 다른 나라의 문화권 안에서 배움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유학을 떠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부모님은 저의 이런 말에 유학은 좋은 것이니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제가 가려던 나라가 문제였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유럽권 나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유학 가려고 했던 나라는 한국이었거든요. 평소 역사에 관해 공부를 하다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역사를 가진 나라가 한국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본 한국의 역사에는 6.25 전쟁에서 벗어나자마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던 한국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통제를 당하면서 일본에 지배당했고 한국의 토지, 산업, 교육, 언론 등을 일본이 통제하고 한국인들은 고문 강제 동원, 토지 강탈 등을 당했던 나라인데 그것도 모자라 한국을 침략했던 일본은 한국 문화와 역사를 일본 중심으로 재해석해버리면서 한국인들의 언어와 문화까지 억압했더라고요. 그런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일본의 강제적인 일본화 정책에 한거하면서도 항일운동과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결국 독립에 성공하면서 정말 짧은 시간 만에 전 세계적으로 손으로 꼽히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더라고요. 이런 믿을 수 없는 성장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던 일이라 저는 이런 한국의 역사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시민의식을 가졌는지도 궁금하고 눈으로 보고 싶었어. 하지만 부모님은 한국이란 나라의 역사는 정말 대단한 것이 사실인 것은 맞지만 그래봐야 아시아 국가들 중에 중국이나 일본 다음에 있는 나라에 불과한데 굳이 거길 왜 가냐며 반대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학교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근데 제가 정말 너무 놀랐던 적이 있는데 아니 글쎄 제가 다니는 학교에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요. 오히려 한국에 가지 말라며 저를 말렸기 때문이었어요. 너희 나라인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싶어서 가고 싶다는 건데 왜 반대를 하는 거야 라고 제가 그 한국인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한국은 언론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단한 나라가 아니라면서 실제로 한국은 가난했던 시절을 많이 겪어서 저같이 노란 머리의 외국인들을 길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가방이나 물건을 훔치려고 호시탐탐 저를 노릴 거라고 했었고 유학 가려는 학교에서도 한국인 학생들이 그냥 너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면서 한국에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한국인이라던 친구의 말을 들으니까 부모님 반대에는 한국으로 가겠다는 제 생각이 꺾이지 않았었는데 한국 사람이라는 한국인 친구가
직접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대하니까 저도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본 한국은 분명 엄청난 기술 발전과 문화혁명을 일으킨 대단한 나라라고 봤는데 실제 한국은 겉으로만 그렇지 실제는 그렇지 못한 건가 싶으면서 겁이 나기도 했거든요.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한국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었어요. 제가 한 번은 베를린에 있는 한국 식당에 한국 절대 가지 말라며 반대했던 한국인 친구와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가 이제는 역사를 넘어 음식 문화에까지 관심이 가서였거든요. 한국인 친구에게 한식을 먹어보고 싶은데 내가 밥을 살 테니 같이 한번 가달라고 부탁했었어요. 한국인 친구는 저의 이런 제안에 다소 당황하는 것 같아 보이긴 했지만 밥을 사준다고 했더니 알겠다면서 함께 가주더라고요. 친구에게 어떤 한국 음식이 가장 지금 먹기 좋냐고 물어봤었는데 메뉴판을 보고 약간 고민을 하는가 싶더니 다른 건 먹을 필요도 없고 고기나 굽자더라고요. 한국에선 예전에 가난해서 돌아다니는 날짐승을 잡아 구워 먹었다면서 이건 지금 돼지 삼겹살이라고 하는 건데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거나 먹자고 했었어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삼겹살은 한국의 대표 바베큐로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고기가 나오기 전에 여러 밑반찬이 함께 나왔는데 그중에는 당연히 한국의 음식인 김치 함께 나왔었는데요. 태어나서 김치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맵지 않을지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워낙 유명해서 어떤 맛일지는 아주 궁금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한국인 친구한테 김치가 많이 맵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좀 이상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김치를 먹지 않아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인들은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고 할 정도라는데 너는 김치를 왜 안 먹는 거야 했더니 한국인이라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라면서 그냥 그 김치 냄새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싶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삼겹살이 나오고 친구에게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뭘 어떻게 먹냐면서 고기는 그냥 먹어야 제일 맛있는 거라더니 고기만 주워 먹더라고요. 분명 유튜브에서 본 한국인들은 야채와 함께 먹기도 하고 쌈장과 같은 소스에 찍어 먹는 것도 봤는데 이 한국인 친구는 상추나 다른 반찬들은 건들지도 않았고 그냥 고기만 계속 주워 먹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식당. 직원한테 칠리 소스가 있으면 좀 달라고 하더니 삼겹살을 칠리 소스에 잔뜩 찍어 먹더라고요. 저는 한국인들이 삼겹살에 칠리 소스를 찍어 먹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좀 이상했어요. 그래도 뭐 내가 인터넷에서 보지 못 로컬 방식인가 보다 했었죠. 그러던 그때 그 한국인 친구가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기왕에 해외 유학까지 떠나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중국에 가보는 건 어떻겠냐고 말이죠. 한국보다 중국의 역사가 훨씬 더 훌륭하고 지금 여기 보이는 김치나 이런 삼겹살 바비큐 문화는 원래 중국에서 유래했던 음식들이라면서 중국을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건 한국의 음식 문화가 아니야 라고 물었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는 중국의 음식 문화였는데 한국의 색깔을 입혀서 한국 거라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중국이 워낙 대인배 같은 나라라 그냥 모른 척 해주고 있다면서 말이 자기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지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역사를 왜곡하는 한국이 부끄러워서 지금 한국을 떠나 독일로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중국 역사를 배우라면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은 원래 중국 동북 공정에서도 고조선과 부여, 그리고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 정부라고 이야기하더니 그러면서 사실 김치도 그렇지만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는 한복도 중국에서 유래했던 것이라 한복을 입었던 조선인들 자체가 원래 중국의 소수 민족 중 하나였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도 가장 크기도 하고 사실 여러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었고 통일적 다민족 국가라면서 사실 한국은 중국의 일부 소수 민족에서 유래했고 지금은 단지 분리되었을 뿐인 거라며 역사를 배우고 싶다면 한국을 가는 것보다 중국을 가야 한다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한국을 깎아내리고 중국을 말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넌 한국인이면서 왜 그렇게 중국 역사에 대해 잘 알아? 그리고 너가 태어난 한국을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제 물음에 당황했는지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만 먹자고 하고는 식당을 나가더라고요. 식당을 나가면서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자기 나라 싫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괜히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친구가 순간 너무 크게 화내며 정색하니까 저도 민망해서 알겠다면서 달랬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그냥 한국의 음식 문화를 알고 싶어서 그 친구에게 밥까지 사줘가며 함께 왔던 건데 제가 좋아하는 한국에 대한 나쁜 소리만 듣고 괜히 기운만 잔뜩 빨려온 거다서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괜히 저는 그 친구를 멀리하게 되었었어. 한국인이라면서 중국을 엄청나게 치켜 세우는 그 친구의 행동들이 너무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제가 배웠던 한국 역사와 너무 상반된 이야기만 자꾸 해서 더 머리가 복잡해져서 그냥 그 친구를 피하게 된 것 같아요. 친구의 그런 말에도 저는 한국이 좋았고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때 그렇게 타국의 핍박을 받으며 견뎌온 한국이 정말 짧은 시간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뤄낸 것에 감명받았거든요. 또 넷플릭스와 같은 아트 플랫폼에 나오는 한국 드라마와 한국 다큐는 제 관심을 사로잡기 충분했고 저는 더 한국으로의 유학을 꼭 가야 한다는 생각에 유학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우연하게 한국인 축구 선수가 독일에 있는 바이에르 뮌헨에 이적했다는 소식을 보게 되었었는데요. 김민재라는 센터백 선수라고 했고 영상에서 보니 실력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기 전에 독일 뮌헨에 한번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분명 많은 한국 사람들이 김민재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독일 뮌헨을 찾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저는 부랴부랴 대충 짐을 싸고 한국 김민재 선수가 이적한 도시 독일 뮌헨을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아니 어쩌면 뮌헨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한국에서 뮌헨을 찾아온 한국 사람들을 찾아간 거죠. 그때가 아마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렸던 챔스리그 조별리그 어조 1차전 경기가 있던 날이었을 거예요. 아마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첫 번째로 풀타임을 소화했던 경기이기도 했어. 그때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를 했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4대3으로 맨유를 꺾고 1차전 승리를 거뒀죠. 한국 사람 만나러 간 거지만 막상 경기도 이기고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뮌헨 아레나 경기장 근처에 있는 식당을 찾아갔었는데 역시나 한국 김민재 선수를 응원했던 한국 사람들을 몇몇 만날 수 있었어. 그러다 저는 식당 한쪽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2명의 한국 중년 남성분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은 맥주를 마시며 지난 축구 경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 저는 그분들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김민재 선수의 첫 풀타임을 축하한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은 독일인 여자라면서 소개했었거든요. 근데 난데없는 그 한국인 분들의 행동에 저는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어. 왜 그랬냐면 갑자기 대뜸 한 분이 일어나시더니 제 손을 잡고 한국 역사에 대해 먼 외국인이 관심을 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갑자기 인사를 하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인 중년분들과 함께 동석하여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할 수 있어 평소 궁금했던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한국인 중년분들은 자신들의 부모님 시절과 자신들이 겪었던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한국이 빈곤하던 시절에
경제 발전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인물은 박정희 대통령이었다고 하시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년 경제개발 계획을 시행하면서 수수출 중심의 산업화를 추진했다고 했는데요. 이 밖에도 대규모의 인프라 사업과 산업 육성 투자까지도 당시에 밀어붙였다고 하셨어요. 한국이 빠른 시간에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어. 또 하나의 계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촉진 정책을 통해 한국의 제조업과 수출 기반을 강화시키는 데 집중했어요.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이끌어서 한국을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지난 경제 발전 정책은 지금까지도 한국 경제의 토대를 이루고 있고 한국 경제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례 없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전에 한국인 친구가 식당에서 이야기했던 걸 물어봤었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도 그렇고 진한 고구려 역사, 그리고 심지어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까지 사실은 중국의 소수민족에서 비롯된 중국 역사에서 유래된 거라고 하던데 맞는 건지 말이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 한국인 중년 남성분들은 껄껄거리며 웃으. 그거 요즘에 중국이 다 왜곡해서 언론에 퍼뜨리고 있는 내용인데 어디서 들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라고 하니까 한국인 중년분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한국인이 그럴 리 없다며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한국 사람인 척하는 중국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 나타나서 세계 여러 나라가 꼴머리 썩는다던데 혹시 그런 중국인 아니냐며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한국 여권을 위조하는 중국인들이 많아서 일단 한국인처럼 보이면 한국인이 맞는지 시험까지 치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정말 그 친구가 진짜 한국 사람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지 저는 그 친구가 저에게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독일 베를린으로 유학을 왔다고 저에게 자기를 소개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인가 보다 했던 거니까요. 그 한국인 분들과 즐거운 대화를 하고 자리를 일어났었는데요. 그 두 분은 어깨 동무를 하시고는 웃으시며 숙소로 돌아가셨어요. 가시는 뒷모습을 보는데 정말 너무 멋져 보이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두 분이 모두 정년 은퇴를 하고 해외로 오랜 친구와 축구도 볼 겸 해서 은퇴 여행을 온 거라고 하셨는데 한국인 분들의 여유 있고 뭔가 모르게 느껴지는 진한 그런 게 느껴졌어요. 연세가 드셨지만 친구와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여행도 다니시는 우정을 보니까 나이 먹으면 나도 저렇게 돼야지 싶더라고요. 아, 참 대화는 어떻게 했냐고요? 한국인 중년분들 정말 영어도 엄청 잘하세요. 사실 진짜 깜짝 놀랐지 뭐예요? 헤어질 때 한국에 공부하러 오면 연락하라면서 명함도 주고 가셨어요. 다시 독일 베를린으로 돌아간 저는 학교에서 한국인이라고 했던 친구를 찾았는데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침 제 앞을 지나가고 계시던 대학 교수님께 한국인 친구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교수님은 한국인 친구들은 결석한 친구들이 없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역시 그 친구는 한국 사람이 아니었고 중국인이었어요. 저희 독일에서도 중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중국인이라고 하면 피하는 경향이 있었어. 그렇다 보니까 그 친구는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인 척했던 거더라고요. 어쩐지 왜 그렇게 중국을 칭송했는지 이해가 됐었죠. 한편으로 그 친구가 한 이야기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다행이고 기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이제 저는 다음 달이면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요. 그렇게 가고 싶던 한국을 드디어 갑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끝까지 설득해서 결국엔 허락을 받았고 한국에서 배우게 될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문화, 그리고 한국에서 만나게 될 많은 한국 사람들까지 너무 기대가 되고 전에 위엔에서 만났던 한국 중년분들에게도 가게 되면
연락을 드려 인사를 드릴 생각이에요. 그때 그분들이 저에게 한국에 오면 꼭 연락하라면서 명함을 주고 가셨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 오면 진짜 제대로 된 삼겹살 먹는 법이 뭔지 알려주겠다고 했거든요. 이제 한 달 있으면 가는데 한 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빨리 한국에 가고 싶어서 미칠 것 같습니다.